안녕하세요. 수입 북박스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벨베데레에서 발길을 옮겨 링을 따라가 볼게요. 제가 빈에서 봤던 가장 특이한 건물이 있어요. 바로 제체시온인데요. 이게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유의 곡선과 또 화려한 기둥 장식이 있는 건물이 아니라 정말 특이하고 좀 특별했거든요. 새하얀 상자에 황금색 깃털 같은 공이 올려진 모양이라고 좀 표현하면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이 정육면체와 직육면체 위에 공을 올려놓은 듯한 외관은 정면에서 보면 좀 돔같이 아라품 같기도 하고요. 그 황금빛 공을 제가 아까 깃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가까이에서 보면 그 깃털이 올리브 잎이 모티브라고 합니다. 현관위엔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시대에는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는 예술의 자유를 이라고 금색 글자로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베토벤 프리즈 벽화가 바로 제체시온 지하에 있습니다. 제체시온은 어떤 곳일까요? 자, 일단 한번 가보실까요? 빈의 많은 건축물들 중에서 누구에게나 인상적인 건물은 분명 제체시온일 것이다. 링슈트라스의 한 곳에 자리 잡은 제체시온은 멀리서 보면 어서 달려가고 싶어진다. 그러나 막상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건물이 주는 손댈 수 없는 아름다움, 장엄함, 고귀함, 즉 카리스마일 것이다. 제체시온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심하게 파괴되었던 것이 1973년에 복원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1970년 이전에 빈을 찾았다면 이 건물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제체시온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그 건립의 정신을 되새겨본다. 사각으로 된 흰 건물은 시대를 초월하는 힘을 보여준다. 고대 이집트나 중동의 건축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타지마할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네 개의 작은 사각형 탑을 머리 위에 지니고 있는 역시 소박하고 작달만한 사각형 건물이다. 그러나 이 건물을 평범하지 않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있다. 사각형 건물이 네 개의 사각형 탑으로 네 곳을 지지하면서 머리 가운데 이고 있는 둥근 구형이다. 구형은 금빛으로 도금을 했다. 월계수 잎을 형상화한 것이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이 구형은 다만 건물의 윗부분을 도무로만 처리할 줄 알았던 그 시대의 파격이었고 충격이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장식 예술의 극치였으니 분리파가 예술의 신전을 세우고 그 위에 스스로 자신들의 월계관을 씌운 꼴이다. 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치기 어린 짓이던가.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행동이 필요했고 새 시대에는 새 예술을 원하고 있었으며 이미 그 기운이 땅속에서 끌어넘쳐 위로 분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처음 이 건물이 문을 열었을 때 모든 시민들이 갈채를 보낸 건 아니었다. 건물 위의 구형을 사람들은 도금된 양배추라고 놀렸다. 그러나 분리파는 당당했다. 클림트가 원래 순수 화가가 아닌 장식 예술가였듯이 장식에 관한 그들의 감각은 탁월했다. 그것은 건물의 식물 문양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분리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문자를 장식에 이용하는 것인데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중요하다. 건물의 문 위에는 일종의 경문과 같은 것이 당당하게 금박으로 적혀 있다.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는 그 예술의 자유를. 이 말은 분리파의 모토이자 20세기를 맞이하는 그들의 마음이었다. 그들의 이 말을 세상에 천명했고 이제 이것은 진리가 됐다. 건물 왼편 아래에는 신성한 봄이라고 적혀 있다. 역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분리파의 시대를 상징하는 말로써 그들이 발간한 분리파 잡지의 제목이기도 하다. 제체시온 건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시가 1902년의 분리파 전시였다. 제14회 분리파 전시회였던 당시의 전시회는 독일의 조각가 막스 클링거의 베토벤상을 전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분리파 회원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새로운 예술운동을 펼칠 그들에게는 그들을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했다. 그럴 때 나타난 것이 베토벤이었다. 물론 베토벤은 미술가가 아니라 음악가였다. 하지만 시대에 항거하고 새로운 예술 세계를 개척했으며 세상에 홀로 우뚝 섰던 베토벤의 모습이야말로 분리파들의 정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클링거의 작품 베토벤을 전시하는 것을 기회로 분리파의 정신을 만천하에 천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베토벤이 전시될 방 앞에 전실에 클림트는 베토벤을 기리는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로 했다. 그것이 바로 전실의 높은 벽을 가득 채우는 걸작 벽화 베토벤 프리즈다. 클림트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의 제4악장 중 환희의 송가 부분을 벽화로 표현했다. 즉 환희여 아름다운 신의 빛이여 오 세상에 입맞춤을 해주리라 라는 유명한 실러의 가사와 음악을 형상화했다. 이것은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에 대한 리하르트 바그너의 해석을 클림트가 구성한 것이다. 마지막 5번째 부분이다. 밝아지는 분위기로 바탕은 꽃이 만발한 풀밭이다. 그 위에서 천사들이 합창을 하고 있다. 천사들 앞으로는 한 쌍의 남녀가 껴안고 키스를 한다. 세상을 향한 키스다. 남녀의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여자가 남자의 어깨 속으로 쏙 들어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클림트의 다른 그림 키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키스의 해석조차도 베토벤에서 시작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정리해보자. 인간은 끊임없는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많은 유혹과 방해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결국 인간은 시와 미술과 음악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나약한 인간이지만 예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할 수 있다. 1902년에 분리파 전시회에 베토벤상과 베토벤 프리즈가 처음 공개되던 날, 당시 빈 슈타츠오퍼 음악감독이었던 구스타프 말러는 빈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금관악기 주자 20여 명을 동반해 이곳에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이 좁은 방에 섰다. 말러는 이 금관 앙상블을 위해 자신이 직접 편곡한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지휘하면서 베토벤 프리즈 공개를 기념했다. 얼마나 역사적인 날이었을까? 그날을 상상해본다. 그리고 빈에서 카페가 어떤 곳이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지 작가의 이야기를 또 하나 소개합니다. 내가 빈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가장 가고 싶었던 카페가 카페 무제움이었다. 미술이나 건축책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카페 무제움은 이름부터도 유혹적이고 그 역사는 경외로 가득 차 있다. 처음 빈에 도착한 날 나는 호텔방에 짐을 풀자마자 그곳에 가려고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멀었고 눈보라가 쳐서 결국 그날은 포기했다. 다음 날 날이 활짝 깨어 그곳을 찾았다. 일단 나는 그 위치에 놀랐다. 빈 미술 아카데미에서 바로 옆으로 고개만 돌리면 보이고 제체시온에서도 고개만 들면 보이는 곳이 카페 무제움이었던 것이다. 1899년에 오픈했으니 정말 확실한 시기에 확실한 장소에다 자리를 잡았다. 다시 설명하면 미술 아카데미와 제체시온과 무제움은 삼각형의 꼭지를 이루고 있다. 각기 1분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서로 빤히 보인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아도 등을 돌리고 있는 미술 아카데미와 분리파 회관은 건물마저도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았다. 미술 아카데미는 북향으로, 제체시온은 동향으로 되어 있다. 그런 두 건물 입구에서 딱 중간이 될 만한 곳에 카페가 문을 열었으니 이것은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1899년 19세기가 저무는 마지막 해에 문을 연 것은 20세기의 카페임을 천명한다. 즉, 카페 무제움은 빈의 유명 카페들 가운데서도 가장 나이가 어린 카페에 속한다. 이런 위치 때문에 카페 무제움은 문을 열면서부터 미술 아카데미의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분리파 미술가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젊은 화가들이 들끓었다. 한마디로 빈 미술계의 아지트가 되었다. 그것은 곧 중동부 유럽 미술계의 중심지가 된 것과 같은 말이기도 했다. 카페 무제움에 모여들면서 그들은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예술관을 피력하고 토론하며 서로의 예술 세계를 나누는 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빈에서 미술과 관련한 일이 있거나 미술계 인사를 만나려면 누구나 이곳을 찾는 것이 상식이 됐다. 미술 아카데미의 까를 몰 같은 대가를 비롯해 분리파의 수장인 구스타프 클림프, 건축가 오토 바그너, 아돌프 로스 등이 모두 카페 무제움을 자신의 사랑방처럼 들락거렸다. 카페 무제움은 그 외관과 실내 장식 등으로 유명한데 이 모든 것이 당대를 대표하는 건축가 아돌프 로스의 작품이다. 입구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디자인이었다. 사람들은 이 건물을 가리켜 허무주의자의 카페라고 불렀다. 로스는 자신이 만드는 모든 건축에 실용주의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었다. 한마디로 현대적 건축 개념의 시작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장 효율적인 것이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고 했다. 100년 전으로 돌아간다. 일단의 미술 아카데미 교수들과 화가들이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그들의 멋진 수염과 세련된 수트를 뽐내며 입담을 자랑한다. 그때 무제움의 문이 열리더니 한 젊은이가 들어온다. 아, 또 그 사람이다. 그는 며칠째 이 카페 무제움에 출근하다시피 하고 있다. 첨단 유행을 쫓아 약간은 경박스럽기까지 한 수트 차림이지만 그의 날렵한 몸에 잘 어울린다. 매일 같은 옷이지만 늘 손질을 하는지 깔끔하고 다리미질도 잘 돼 있다. 풀먹인 하얀 칼라는 빳빳하고 넥타이는 무척이나 신경을 써서 맨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차려입은 것에 비해 얼굴은 상당히 어려 보인다. 귀엽게 잘생긴 얼굴에 큰 눈을 습관적으로 자꾸 치켜떠서 이마에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잔주름을 자꾸 잡는다. 머리는 일부러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한 듯 어색하게 위로 치켜 올려져 있다. 그는 누구를 찾는 것 같지만 아는 사람이 없는 듯 이내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는다. 커피를 시키고 담배를 피우지만 그의 얼굴은 초조함을 숨길 수가 없다. 그러고 보니 그는 매일 초조한 표정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다. 그의 얼굴은 잘생겼지만 분명 어둠이 깔려 있다. 첫날은 이것저것 과자나 비너, 슈니체를 시켜 먹더니 이제는 아예 브라우너 한 잔만으로 몇 시간씩이나 버티고 있다. 돈이 떨어져 가고 있음에 틀림없다. 분명 빈 출신은 아니고 보헤미아나 헝가리 같은 시골에서 무작정 빈까지 올라왔을 것이다. 그때 카페의 문이 열리더니 수염이 덥수룩하고 덩치가 큰 초로의 사내가 들어온다. 그는 마치 노동자 같은 인상에 옷차림도 이상하다. 아, 클림트 선생이다. 그는 제체시온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그곳에 두목이며 하루가 멀다 하고 이곳을 찾은 단골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뜰리에에 틀어박혀서 새로운 작업으로 외출이 뜸했다. 오랜만에 그가 나타나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손짓을 하거나 눈인사를 하며 아른 체를 한다. 아카데미의 교수들조차도 다가와 그에게 인사를 하거나 무슨 의논을 한다. 클린트 선생은 아카데미 문턱에도 가보지 않았지만 어제 저녁 아카데미 교수들의 식사 자리에서 이제 그를 아카데미의 명예교수로 추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얘기까지 나왔다고 한다. 하여튼 무제음에 있으면 미술계 최신 뉴스를 빨리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아까 그 젊은이가 클린트 선생에게 다가온다. 감히 말이다. 그리고 클림트에게 인사를 하더니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클림트를 만나기 위해서 며칠 동안이나 이곳에 들렀던가 보다. 예절 바른 젊은이답게 공손히 인사를 하지만 당당하게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은 자세와 표정에는 여전히 특유의 자신감이 넘친다. 이미 뮌헨 아카데미의 명예회원으로 결정되었고 곧 빈 아카데미 명예회원이 될 분 앞에서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을까? 그는 선생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자기 이름을 소개한다. 에곤 실레. 이렇게 위대한 두 화가는 이곳 카페 무제움에서 처음 만나게 된다. 이후 빈 미술계의 주역은 클림트에서 점점 다음 세대인 에곤 실레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카페 무제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늘 이런 공상을 하곤 한다. 저는 이 책의 이 부분을 읽고 꼭 카페 무제움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무제움에 갔던 날은 2012년 4월 4일이었거든요. 그때는 오스트리아 작가 프란조 벨 이런 사람의 북콘서트 같은 게 열리던 시기였어요. 밤 8시가 넘은 시각이었던 것 같은데 늦은 시각에 카페를 들어섰죠. 카페 안에 들어서자 당연히 카운터와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케이크 진열장이 있었는데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그날 하루 모든 신문을 묶어놓은 신문철, 각종 도서, 책자들이 마치 도서관 한 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커피를 즐기는 사람,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저도 마치 이곳에 늘 오던 사람처럼 앉아서 눈을 감고 세기 말의 그들은 어땠을까 생각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행은 어떠셨나요? 다음 함께할 곳은 오페라 부근입니다. 내일 뵐게요.